네, 구독자님들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네, 그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202평선을 두고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다가 지난주에 거시경제 지표들이 연이어서 잘 나오면서 202평선을 넘어서 그 윗 저항 구간까지 돌파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주도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흐름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온체인 시그널은 강세 흐름을 좀 주로 가리키고 있지만 심리 지표 상으로는 주의해야 한다라는 관점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방향성과 더불어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중요한 거시경제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이죠. PCE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근원과 헤드라인이 발표가 됐고 전월 대비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모두 다 예측치를 부합하거나 하회를 했고 유일하게 전년 동월 대비 근원 PCE만 이전치보다 소폭 상회를 했고 그럼에도 예측치를 정확하게 부합을 하면서 모두 다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들과 더불어서 지금 이 물가가 이제 완연하게 진정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도 11월 달에도 빅컷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치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이게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말까지는 뭐 55%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 연준이 남은 두 차례의 FOMC 미팅에서 둘 다 빅컷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패드와치 상으로는 빅컷과 더불어서 한 번에 베이비 컷이 나와서 전체적으로는 125bp 정도를 올해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10월 1일부터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우선 연준 파월 의장의 연설이 화요일 새벽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은 이 연설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화요일 저녁 때는 제조업 관련된 지표들과 더불어서 노동부의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되고 수요일에는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그리고 목요일에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더불어서 서비스 그리고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금요일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활용정점을 찍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두 개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날 흐름들을 굉장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4분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강세장 전망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서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정황들이 엇갈리는 것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에도 굉장히 많은 자금이 지난주에 들어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던 구간들을 보면은 3월 달에 이렇게 가파르게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4억 9,44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이 순유입이 되면서 장을 마감했는데 이 수치는 7월 19일 이후로는 가장 많은 자금 유입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7거래일 연속으로 유의미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확인되죠. 이더리움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이날 굉장히 좀 5,862만 달러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최근 흐름을 살펴봐도 이때 좀 큰 유출이 있었지만 이때는 뭐 사실상은 보합에 가까웠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피델리티에 가장 많은 유입이 있고 블랙락, 비트와이즈 이런 순서인데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여전히 1,070만 달러가 순유출이 되면서 유출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시장 전망 관련해서 기관들이 보고서를 내고 있는데 뒤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강세장을 예측하는 보고서들과 어떤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에 거시경제적인 변화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4분기 급등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유들입니다. 미국 연준과 중국 인민은행이 금리를 크게 인하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어떤 사이클에서도 이런 조건들이 결국은 암호화폐 가격을 지지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온체인 지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온체인 지표가 전반적으로 강세장의 징후를 알리는 시그널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시점을 주의해야 한다, 즉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시그널들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정황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인 펀더멘탈 지표이죠. 거래소 보유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거래소 보유량이 계속해서 꾸준히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5년 만에 거의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현재 플랫폼에는 260만 BTC가 존재하고 있고 2년 전에 330만 BTC에서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보유량이 감소하는 것은 강세 신호로 여깁니다. 네,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모멘텀과 관련한 지표입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 MVRV 지표상으로 강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365일 이평선 하단에 위치를 하다가 드디어 365일 이평선 상단을 뚫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65일 이평선을 뚫고 올라갈 때 비트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강해지기 때문에 강세 신호로 일반적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어떤 강세장 흐름들을 더 가파르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과거 패턴들을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도 365 이평선을 뚫고 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른 상승 흐름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네, 스위스 블록에서 제공하는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지표로 살펴봤을 때도 MVRV가 365 이평선을 통과하듯이 지금 가격 모멘텀 지표가 부정적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환이 된 것은 지난 6월 이후로는 처음으로 이 구간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기관들이 이 시장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진입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지표이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도 지금 크게 양수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주치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네, 이번에는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관점이 일정 부분 혼재하는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표는요, 루긴투 비트코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수익을 얻고 있는 비트코인 주소의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구간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가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보유자의 94%가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긴투 비트코인을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 매거진이 X 포스팅을 통해서 수익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는 것은 강세 신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추세적으로 좋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고 있는 것이고, 더불어서 수익권에 있는 투자자들이 가격 방어를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들이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수익권에 있는 주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는 또 흐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즉, 시장의 상황이 나빠졌을 때 많은 익절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온체인 시그널과 더불어서 심리 지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산티멘트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주 동안에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한 이후에 군중 심리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들에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중 심리가 본인들이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탐욕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이 지역 최고점과 일치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즉, 이 최고점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하락하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티멘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군중 심리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빠르면 이번 주나 향후 몇 주 안에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 얘기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대한 강세 게시물이 약세 게시물 한 개 대비로 1.8배 정도가 더 나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장은 항상 군중의 기대치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선물 시장을 살펴봐도 현재는 과열되는 조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미결제 확정을 살펴보시면은 현재 미결제 확정 규모가 191억 달러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3월 이후로 미결제 확정이 180억 달러를 넘어선 것이 이번이 7번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번의 경우에 모두 다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미결제 확정이 180억 달러를 넘어서는 구간에서는 모두 다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시장이 과열되는 국면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시장은 우리가 기대를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좀 뒤통수를 치는 움직임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들을 역이용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즉, 이 얘기는 우리 모두가 다 4분기에 강세장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역이용해서 조정을 받고 그리고 나서 상승하는 움직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기관이나 전문 매체의 어떤 4분기 전망들을 좀 모아봤는데요. 대부분의 기관들은 지금 4분기 강세장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좀 베어리시한 관점들, 부정적인 관점들을 많이 얘기를 했고 또 많이 적중을 시킨 회사입니다. 10X 리서치의 설립자인 마커스 틸렌이 비트코인이 65K를 돌파하면서 7만 달러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뒤에는 신고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조금만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근거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의 증가를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USDC가 스테이블 코인 유입량의 40%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USDC 발행량이 증가하는 거는 디파이 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그런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강세장 흐름들을 촉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4분기에 랠리가 올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포모를 촉발하는 급등장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코인데스크 의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8년 동안에 중국의 인민은행의 대차대조표 규모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현재 둘의 상관관계가 0.66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만큼 비트코인 가격 전망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인민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최대 1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는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상승할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기관들도 몇 가지 정도 살펴보면요. 매트릭스포트 같은 경우 4분기 40% 상승 전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분석가인 케빈 스펜슨이라는 분석가도 4분기 신고점 경신 가능성 높다, 또 이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는 지정학적인 변수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밀 공습을 통해서 헤즈볼라의 수장을 제거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도 일제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상 침투 태세에 돌입을 했는데 헤즈볼라가 결사항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헤즈볼라의 배후에는 이란이 있기 때문에 이란이 헤즈볼라를 전폭 지원하겠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스라엘은 누구든 공격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세계의 화약고 중에 하나죠. 중동의 화약고인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발생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유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런 흐름들은 다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면서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이 거시경제 상황들을 또 흔들 수 있는 변수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CBD 지표 한번 살펴보시면요. 지금 파이어 차트 상으로 매도벽이 66K 상단으로 빠르게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중간 정도 되는 단계이지만 지금 빠르게 급조가 되면서 색깔이 더 밝아지는 것을 보면은 이 매도벽들이 더 두터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소 세력들, 즉 매도세들은 이 구간을 또 통과시키지 않으려는 의지들을 이 매도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큰 규모의 갈색고래 같은 경우는 이 구간부터는 이 관망에 가까운 움직임을 보여주는데, 조금씩 물량을 던졌다가 다시 매집을 했다가 하는 움직임들을 이어가고 있는데, 실제로 뭐 관망세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고, 보라색과 그리고 녹색도 같은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빨간색과 주황색 같은 경우는 물량을 계속해서 던져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물량 자체도 좀 매도세가 조금은 더 위에 있으면서 약간씩 흘러내리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갈색고래가 시장을 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본인의 포지션들을 좀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흐름들이 어떻게 이어질지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이 흐름에서 다시 한번 더 강력한 매집세가 나왔을 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갈색고래 움직임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그동안에 202평선을 계속해서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는데, 드디어 이 구간에서 202평선을 뚫고 올라가서 지금은 65.2K에 있는 중요한 구간도 뚫어내고, 지금 그 다음 저항 구간인 66.2K를 돌파하는 것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좀 실패하고 내려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번 주 거시경제 결과에 따라서 이 구간들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트코인이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저항 구간은 66.2K, 그 이후에는 68.4K에 있는 구간들을 뚫어내면은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하방이 탈하게 됐을 때는 65.2K를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202평선을 지켜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202평선은 대략적으로 63.7에서 8K 정도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 구간이고, 이 구간이 중요한 저항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항 구간이 해당 구간에 위치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은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중에서도 3개월에서 6개월 보유하고 있었던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단기 보유자 집단이 남아 있는 것이고, 이 집단의 실현 가격을 뚫어내면은 정고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흐름들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URPD 상으로도 중요한 구간들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굉장히 가장 높게 바가 형성되어 있는 요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요 구간에서 만약에 하방이 탈하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65.2K를 역시나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그 하단으로는 64K와 63.3K 그리고 62.5K까지를 잘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URPD에서 매물대에서는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이 상방 돌파하게 됐을 때는 요 세 군데 높게 형성되어 있는 구간들을 돌파를 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저항으로는 66.2, 66.9와 그리고 요 구간은 68.4K입니다. 앞서 기술적인 분석과도 일맥상통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청산 히트맵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숏포지션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66.5에서 66.7K 사이에 숏포지션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고 롱포지션 같은 경우는 요 구간에 짙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64.6에서 64.9K 구간에 가장 많이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 10월에는 FOMC 미팅이 없는 만큼 이번 주가 거시경제 관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주가 되기 때문에 고용지표와 경기지표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게 나올지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분기의 흐름들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